앞에 재밌게 들었죠? 예. 원래는 그 지난번 11월 달에 했으니까 1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1월로 미뤄져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건데요. 잘 미뤄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베네수엘라 얘기가 없었으면 12월 달에 제목이 이걸로 안 됐을 거예요. 연초에 이제 베네수엘라 뭐 사태라고 해야 될지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뭐 공식 명칭이 있나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규명이 될지 좀 시간이 좀 흘러가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작년 12월에 했으면 제목이 뭐 그동안 계속 했던 흐름에 뭐 K 얘기나 뭐 미국 마가 얘기 뭐 더 연장선상에서 되지 않았을까, 국제 정세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국면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작년에 했던 얘기하고 이어져 보면 현재 미국이 하는 거는 이제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흐름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미국을 잘 살게 해줘야겠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마약 그게 이제 심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약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거기가 이제 마약과 연관된 곳이고 그래서 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잡아왔으니까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대요. 다른 나라 대통령 체포해온다는 거는 국제법상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국내법상으로 마약의 그거라고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마약 범죄를 핑계로 미국 법정에다가 세운 거잖아요. 근데 과거 미국이 했던 걸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명분이 이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뭐 이라크에 뭐 대략 뭐 화학 무기가 있다, 살상 무기가 있다, 뭐가 어쩌다 이제 얘기하면서 핑계로 했던 거는 인권을 항상 내세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대통령 갈아달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뭐 이제 소위 하는 말로 이제 다 막가자는 식으로 각자 강대국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것 중에 석유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도움되는 이제 그런 거면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미국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중에 뭔가 좀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인권을 옹호하거나 이제 그런 이미지는 아예 그냥 다 이제 버리게 된 거고 지역적으로도 요새 새로 나온 말이 돈노주의예요. 이 돈이 뭘까요? 석유 돈을 말한 게 아니라 도날드의 도날을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주의는 먼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워진 초창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겨우 영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섭하지 마.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우리 간섭하지 마. 우리도 너희 간섭 안 할게. 자기들이 다른 나라 간섭할 힘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으라고 몰로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가 그 몰로주의를 따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로주의라고 해서 이 말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이 아메리카에 관계된 거에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딴 나라 간섭하지 말고 우리도 대신 다른 나라 간섭 안 할게 라는 말은 들어있는데 간섭 안 하겠어요? 예. 과거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막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한 뭐 굉장한 토론 아니면 언론 뭐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막 새해 굉장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에도 여기 나왔지만은 그 80년 동안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이제 다 그렇게 했던 거에서 다른 형태로 이게 전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시점이 이제 2026년이 됐어요. 근데 앞에 이제 삼국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뭐 처음에 제가 제일 이제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삼국지도 책이 여러 종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번역한 책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말로 했던 이제 그 삼국지는 한 권짜리였는데 뭐 엄청 두꺼워요.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첫 장면이 이제 그 유비가 그 돗자리 장소였잖아요. 돗자리 장소였는데 그 황하강에 그 누런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인생 뭐 막 역사 막 이런 막 그런 막 생각을 하는 장면부터 출발을 해요. 아주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차를 선물하려고 그거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황건적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나라는 엄청난 제국이 마지막 시기가 되면서 이제 혼란기가 되니까 황건적이 이제 득세를 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한나라 황실에 대한 어떤 권위가 그냥 다 엉망이 되면서 막 동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뭐 하진이 나오고 뭐 하면서 천하가 그냥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한 명이 없으니까 막 이제 여러 사람이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삼국이 되지 않아요. 아주 군웅할것이더라고 그러죠. 그냥 막 너나 할 것 없이 뭐 조금만 이제 힘이 있거나 세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막 이렇게 모이다가 조조가 이제 큰 힘을 발휘해서 이제 그때 뭐 이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 거기가 이제 힘을 갖고 있었고 이제 송건, 강동에 그렇게 두 나라가 이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유비는 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소패인가? 그 조그만 성 하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조가 가만히 보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 발발 기다가 막 벼락치면 막 이렇게 떨고 무서워해서 조조가 방심을 했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틈을 타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밑에 그 참모였던 것 같아요. 순욱인가? 저거 화근이 될 테니까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를 가서 뺏어요.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제 자기 식솔도 거느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 식솔들은 있지, 뭐 바늘 하나 꼽을 땅은 없지.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 강이 여기 서울에 있는 한강하고 한자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하니까 옆에 그 관우가 하는 얘기예요. 죽은 여기에 그 진흙고기가 있대요. 그 이제 진흙니자 써가지고 니어인데 이제 두음법칙이니까 이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흙고기가 있는데 가뭄이 들면 바닥거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진흙으로 자기 몸을 딱 싼대요. 진흙을 자기 몸을 딱 싸면 새가 와서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뭄으로 말라 죽을 일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진흙이 싹 풀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유비가 그래
그리고는 이제 형주를 가가지고 거기서 유표를 만나고 제갈공명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적벽대전 거쳐서 그 다음에 총나라로 가가지고 그때 삼국이 돼요. 아까 이제 뭐 소련,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삼국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 위초고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전 세계를 그렇게 차지한 제국이 미국 말고 그 전에가 이제 대영 제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과 땅과 그걸 차지한 이제 대영 제국이었는데 희한하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강대국으로 쳐주긴 하지만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로 좀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소련이란 나라하고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여기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면서 과거 같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미중의 패권 시대다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삼국의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분할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뭐 그 역사를 전공하거나 뭐 제국의 뭐 흥망사를 다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흥망이 됐고 해서 책 쓴 사람도 많고 뭐 이제 우리 때는 뭐 시오노 나나미가 뭐 이거 썼다 뭐 기본이라는 사람이 뭐 로마 제국에 뭘 썼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쭉 있는데 저도 뭐 다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새해 돼가지고 제목 이렇게 정해지면서 아 좀 제국의 흥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라는 게 이제 대학 시절 좀 지나서 그 작가를 까먹어버렸는데 강대국의 흥망 누가 지었는지 혹시? 그 역사적으로 제국이 어떻게 해서 흥하고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그거를 토인비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 이제 그 나라의 뭐 이를테면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나 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력, 경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폴 케네디였던가? 맞네.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한 나라나 제국에 이렇게 이게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국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국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독특한 시각으로 좀 정리했다고 할까? 이제 했던 것 중에 책 중에 하나가 바이블이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 이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여기서 다루는 제국은 작년하고 재작년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중동 중심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국에는 온 나라가 나오지 않아요. 온 나라가 사실상 제일 땅덩어리로는 컸는데 온 나라가 안 나오고 원? 네. 발음이 원. 네. 징기스칸. 네. 원나라.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따뜻한 나라인 줄 알았나요? 네. 징기스칸이 안 나와요. 바이블에. 그리고
미국도 없어요. 예. 영국은 뭐 나오니 많이 뭐 말은 있는데 영국도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에 나와 있는 제국에 대한 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거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볼 수 있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제국 중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나라, 그 왕국은 전 세계 대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세계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디가 세상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예요. 중화 개념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중국에 나와 있는 뭐 나라들 있잖아요. 뭐 당나라, 뭐 그 전에 한나라, 뭐 송나라, 뭐 명나라, 뭐 청나라. 여기서는 세계가 유럽은 아예 없어요. 거기에. 여기 중국 땅덩어리에 있는 그 세계를 따지는 거지 다른 데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란 말도 갓난아이는 자기 집안이 세상이에요. 다른 거 본 적이 없고 맨날 쳐다보는 건 엄마하고 자기 친척들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자기 세상이에요. 좀 커가지고 학교 가면 학교가 자기 세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 자기 근처가 세상이었다가 애국을 가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에 나와 있는 요 세계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땅이나 그 중동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미로 전 지구를 의미하는 건지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온 지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보면. 그래서 이제 바이블에 대한 제국을 설명할 때 아까 그림에서 중동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기술을 해놨어요. 요게 헷갈리면 이제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제국 중에 엄청나게 힘센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하고 관계는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에 남북이 갈려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남쪽의 왕국도 다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 딱 거기만 남았어요. 아주 거기를 집어먹기 직전에 본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물러가요.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제국의 출발점은 바벨론보다 더 힘센 제국이 아수르라고 말은 하지만 바빌론 제국이 제일 시초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시초고 그 다음에 왕국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로 유명한 헬라 제국이에요. 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다 이제 인도까지 거의 이제 정벌을 해가지고 제국이 됐는데 젊은 나이에 여조를 해요. 그리고 유지가 안 되고 바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요. 네 개로 쪼개졌는데 그 네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두 나라만 예루살렘을 번갈아가면서 차지해요. 그 한 나라가 그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제국이었고 한 나라는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왕조가 번갈아가면서 차지해요. 그래서 헬라에서 생긴 두 나라, 이집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하고 지금 시리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노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블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국이 짧은 기간으로 치면 그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투르크 거기에 셀주크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있는데 어쨌든 셀주크가 됐든 오스만 투르크가 됐든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사까지의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 보면 이 나라 중에 중국이나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제국이었지. 그런데 요 로마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튀르키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나라 빼고 바이블에서는 이제 미래까지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그 세계가 요 나라들처럼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냐 아니면 진짜 의미의 지구를 다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일 가능성이 많죠. 중동 중심이라기보다도 전 세계 관련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 세계 다스리는 막 이제 그 나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공포감 조성하는 걸로 이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교 관련 안 되신 분들도 뭐 대충 들었을 얘기인데 뭐 666이 어떠니 뭐 휴거가 어떠니 그런 소리가 다 요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 문제 전제해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에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조를 할 만한 내용이지 우리하고 직접 연관돼 가지고 공포감을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 헷갈려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참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제국이 형성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양상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제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친하게 이제 징기스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부족을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친구에서 거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침범해가지고 제국이 커져가요. 미국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출발이 미국의 동부였어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가 거기서 쪼그락쪼그락 살더니 1776년에 영국으로 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때는 서부 없었어요. 동부에 있는 나라만 있었어요. 그러면 서부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뭐 꼭 전쟁을 했다고는 표현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 땅을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지금 LA라는 거 로스앤젤레스 뭐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말이 아니잖아요. 스페인 말이에요. 예. 엔젤레스가 뭐 천사라는 개념의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다 저기 텍사스 이쪽 아래쪽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걸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물론 뭐 전쟁으로 해가지고 막 그 뺏었지 않았다고는 해도 어쨌든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렇게 다 차지했고 알래스카는 뭐 어떻게 해서 소련에서 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의 땅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따지면 앞에 나왔던 그린란드도 뭐 뺐든 아니면 뭐 돈 주고 사든 어떻게 하면은 되는 성격이라서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더 가까워요.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투표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하든 돈으로 사든 땅을 야금야금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왕이 될지 어떤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적인 힘을 가져요. 바이블 표현을 빌면. 그래서 주변에 10개 나라가 이 왕이 침범해가지고 제국 형성하듯이 다 뺏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겨. 그러다 해서 주권까지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그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개념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하면 지금 미국이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가져간 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질서, 그러니까 2026년에 국제의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틈은 한 나라가 힘이 넘치거나 아니면 한 나라가 힘이 모자라거나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뭐 설명했듯이 압도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못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 군대 파견 한 명도 안 죽고 그냥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경비원 쿠바 사람만 몰살하고 그 다음에 또 베네수엘라 사람 여러 명이 죽었겠죠. 작전으로는 엄청 이제 성공한 그 압도적인 힘을 발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냐? 아무도 지지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 아까 그 이란 사람들이 과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저질렀을 때 다 찬성할 거냐? 일부분 찬성하고 일부분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많이 들죠. 누구도 이제 그런 예를 들었던데. 그 민비가 온갖 잡스럽고 막 잘못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일본 야쿠자가 와서 민비를 죽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거 잘못한 거 저 천인 공노할 저 여자 잘 죽었다고.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처단해야지. 일본 야쿠자가 와서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엄청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처벌을 해야지. 니용장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힘으로 해가지고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싹 영토 차지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미국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각 같은 나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장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려면 뭔가 다른 형태로 완전히 재편돼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럴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어쨌든 올해는 뭐 이제 시끌시끌하고 막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미국이 힘이 넘쳐서 했다기보다도 뭐 그런 면은 있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못 하겠는 거예요. 옛날처럼이라고 하면 처음에 패권 국가가 돼서 했을 때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다 퍼주고 우리나라 언제 엄청 해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힘들어요. 오지가 삥 뜯고 있잖아요.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이거 표현 빌자면 관세 막 뭐 해가지고 막 남의 나라 돈 뜯어가지고 그 조폭이 삥 뜯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경제력이 없으니까
군사력은 있으니까 그건 힘이 넘치는데 경제력은 약해져 가지고 지배할 힘이 없으니까 과거하고 다른 이상한 형태로 일을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과연 미국이 옛날 같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불가능해요. 경제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뭐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삼성이나 대만이나 뭐 팍 이제 찔러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 다음에 해군력도 약화되니까 저선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배를 못 지어요. 미국이 웃기죠. 예. 배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보고 이제 배 좀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돼서 과거 같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아, 이미 엎어졌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이건 알기는 어렵지만 옛날 같은 형태로 군사력이 세서 이번에 작전에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력은 옛날처럼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어렵다. 그리고 과거도 다 그런 경제력이나 그런 게 안 되면 제국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 살려면 이 안녕, 뭐 제목이 안녕하세요죠. 예. 안녕의 일은 이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전쟁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안녕이 이거니까. 여기 두 개잖아요. 결국 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이 이제 할 거냐 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작년 이맘때 그 지금 이제 구형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만 그 12.3의 그 전이죠 벌써 2년 연수로 하면 이제 2년째 됐는데, 그러고 나서 1월달에 그 내란 얘기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 CS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예. 정치적인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라서 보는 각도에서 굉장히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 다루기도 뭐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매듭이 이제 이제 가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뭐 정치적인 거하고 맞물려 있긴 한데, 다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뭐 그렇게 바란 건 아닌데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남이 안 됐긴 했지만, 좋죠.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다는 표현도 쓰지만 이상하게 뭐 이를테면 AI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젠슨 왕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GPU 뭐 26만 장 좋다고 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돈 주고 사기 어려우니까 좋긴 좋은 건데, 그 젠슨 왕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아니면 파트너가 없어요. 중국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그 AI를 써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중국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2026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가 뭐 바뀔 거고, 아까
처음에 또 올림픽도 있고 뭐 G20도 있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아까 말한 그 황건적 난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상황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막 벌어지겠지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종교적으로 종말로 가는 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안 가요. 예, 예.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막 AI 얘기하니까 아우 뭐 저기 기계가 뭐 터미네이터처럼 뭐 사람 막 다스리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염려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아주 요상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막 희한한 게 생기고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세상이 이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점점 이상하게 돼간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고 그 누가가 기록한 사람에서 나왔지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나올 책자가 이제 제목이 나라긴 하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평화로운 시절에는요, 나라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을 왜 가져요? 다 잘 되는데. 시끄럽고 안 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 제 의사잖아요. 유명한 얘기에 의사가 데모하면 망한대요. 의사는 데모할 일이 없잖아요. 데모를 왜 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들은 뭐 이러거나 저거나 뭐 정권이 바뀌든 뭘 어쩌든 크게 관계없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인데 의사들이 들고 나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혼란기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맨날 뉴스에 나오고 뭐 사건이 생기고 뭐 해서 막 하면은 이놈의 뭐가 어떻게 되는 속인지 모르겠고 하면 진짜 이게 나라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나만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우주로 나가야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미 내 주변에 하고 다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 예만 들어도 내가 주식을 잘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 돈 잘 벌 수 있지만 물론 뭐 주식 투자 우리나라 안 하고 뭐 해외 투자하면 되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야지 내 주식도 오르지. 내 주식만 오르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뭐 줄타기를 잘하면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 말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뭔지 그 사람 개념하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게 뭔지 2026년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이렇게 패널들이랑 얘기하고 보면 막 뭐 주권이 어떻고 뭐 영토가 어떻고 뭐 사람 국민이 어떻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개념을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 나라가 패권을 딱 쥐고 있으면 한 나라 왕실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기울어져 가지고 왕실의 힘이 떨어지고 막 홍건적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웅 호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막 여기저기 나온다는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이제 신호탄처럼 됐죠. 국제적으로 뭐 아까 뭐 유엔 얘기 나왔지만 그런 질서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힘센 놈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리더십, 어떤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거냐.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혼란스럽게 되면 다 그런 걸 찾게 돼 있지. 아마 2026년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그냥 뭐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뉴스 하면은 뭐 그 다음 날로 다 이제 퍼져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버튼이 이미 눌러졌다. 새 벽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존 생각이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흐름에서 작년에는 AI가 어떻고, 이 핸드폰 이것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또 AI 적응해야 되네. 또 뭐 K가 어떻고 해가지고 막 기존에 뭐 해서 뭐가 바뀌네.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거나 뭐 이제 그런 생활에 관한 얘기였다면, 올해는 좀 전 세계적인 국가 개념이나 나라 개념이나 이런 게 기존 개념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할 거냐에 대한 상당한 좀 토론 내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으로 이미 돌입이 된 거다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속편하지. 저놈 것도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되게 왜 속된 말 저지랄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좀 그렇게 아닌 것 같았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너무 많은 나라의 대처 방식이나 그게 많이 바뀌고 막 해서 좀 혼란스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혼란기가 뭐 역병이 됐든 아니면 전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막 그렇게 벌어지면 기존 개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된 시기다. 이렇게 속 편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예. 그리고 뭐 막 그런 좀 부정적인 내지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다 굳이. 예. 그래서 뭐 이제 지인 간담회 계속 열릴 거니까 계속 얘기되다 보면 올해 연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기존 개념이 아닌 새로운 질서 아니면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게 많이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위기 속의 기회 같은 희망,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